안녕하십니까. 조희전 작가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 MJ 드마코가 쓴 부의 추월 차선에 관한 책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람보르기니 예언이 실현되다. 안주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내 엉덩이를 걷어찼다. 람보르기니는 사람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꿈같은 인생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또는 사업을 시작해라 등의 역설하는 통계적 전략이 아니라 부의 비밀을 파헤치고 지름길로 향하는 문을 여는 완전히 심리적이고 수학적인 공식이다. 추월차선은 탁월함을 향한 일보 전진이며 실현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일의 가능성을 부여한다. 즉 젊은 나이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퇴직하는 시점보다 수십 년 앞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시점은 당신이 18세든 40세든 상관없다. 천천히 부자 되기로는 50년 만에 가능한 일을 추월차선을 통해 5년 만에 이룰 수 있다. 해답은 당신이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왔느냐에 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 하던 일이나 계속하라. 나는 31세에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다. 그리고 37세에 은퇴했다. 매달 이자와 투자 수익만으로 수천 달러를 번다. 나는 부의 비밀을 풀고 평범하게 돈 버는 삶에서 탈출하면서 재정적 자유를 얻었다. 이제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음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면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꿈들을 추구할 수 있다. 당신은 더 빨리 돈을 모아 부와 자유 그리고 꿈이 실현된 인생을 얻을 수 있다. 나를 서행차선의 반스승 정도로 생각하라. 내가 추월차선 전략을 발견하고 한데 모으고 배우고 익혀 인생에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백만장자가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나는 아직 머리숱이 무성한 젊은 나이지만 은퇴했고 인생이 다소 따분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1장 나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 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군것질은 그날로 끊었다. 나는 새로운 꿈을 품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운동도 노래도 연기도 못했지만 인기나 재능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람보르기니를 마주친 순간은 90여 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은 내 인생을 새로운 믿음과 삶의 방향 그리고 선택으로 채워지게 만들었다. 나는 언젠가 람보르기니의 주인이 되겠다고 그것도 젊은 나이에 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그 차를 직접 사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부러진 빗자루 막대를 내려놓고 살을 빼기 시작했다. 람보르기니를 본 그날 이후 나는 타고난 재능 없이 백만장자가 된 젊은 부자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백만장자들이 아니라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누리는 부자들에게 집중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시절에 이르기까지 나는 거의 종교에 매달리듯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했다. 잡지와 책 그리고 신문을 읽었으며 성공한 사업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젊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우회로 그리고 실수들이 내 길을 가로막을지 미처 알지 못했다. 중국 음식점 종업원, 막노동 피자 배달, 꽃 배달, 배차 관리, 리무진 운전, 신문 배달, 지하철 샌드위치 가게 판매원 등 안 할 일이 없을 정도였다. 대부분 일은 동이 트기 전 새벽 3시나 4시에 출근해야 했다. 나는 5년의 대학 교육을 마치고 졸업까지 했지만 막노동꾼과 다름없이 살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만 침대를 벗어나려고 했었다. 그리고 매일같이 지나온 과거를 곱씹었다.
나는 실패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긴 했지만 그것이 내 실체는 아니라고 믿었다. 나는 불을 향한 추월차선의 존재를 확신했지만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취직을 하면 몇십 년씩 걸려 모을 돈을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벌어 보이겠다고 어머니를 설득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은 결국 이런 거였어? 거부할 수 없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이런 식으로는 하루도 더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다. 나는 혹독한 겨울밤의 깨달음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나는 바뀌기로 결심했다. 변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나는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어디든 상관없었다. 그 즉시 나는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변하겠다는 결심은 빠른 속도로 나의 한심한 인생을 희망과 약간의 행복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내가 했던 실패들은 잊히고 새로 태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갑자기 막다른 길인 줄 알았던 그 길이 꿈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단순히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스스로가 통제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선택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아무 제약 없이 고를 수 있다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어디지? 지도에서 5개의 도시를 골라 표시했다. 바로 그 다음 날에 나는 이사했다. 나는 직업도 친구도 가족도 없이 $900만 들고 피닉스에 도착했다. 내가 가진 거라곤 330일간 해가 쨍쨍한 날씨에 추월차선에 올라 부자가 되겠다는 불타는 의욕뿐이었다. 비록 가난했고 경비시설도 없었지만 나는 부자가 된 느낌이었다. 내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내가 손댄 여러 사업 중 하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시카고에서 리무진 운전을 하던 시기에도 나는 한가한 시간에는 꼭 책을 읽었다. 나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나는 차에 앉아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나는 재무나 인터넷 프로그래밍에서부터 부자들의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부했다. 해결되지 않은 고객의 니즈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나는 공격적으로 웹사이트를 홍보했다. 이메일을 보내고 고객 확보 전화를 돌리고 편지를 보냈다. 검색 엔진 최적화 기술을 배웠다. 매일같이 피닉스 도서관에 들려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다.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그래픽과 저작권에 대해 공부했다.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라면 무엇이든지 습득했다. 온전히 내 스스로 돈을 번 것이다. 새로운 부의 방정식은 부를 가속화한다. 나는 몇 분 안에 늦어도 1시간 안에 고객의 이메일에 응답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나는 고객들로부터 믿음을 얻는 법을 배웠고 사업은 번창해 갔다. 일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힘겨워졌다. 40시간을 일한 주는 오히려 휴가에 가까웠다. 주당 평균 60시간씩 일했다. 새로 사귄 친구들이 술도 마시고 파티도 즐기며 노는 동안 나는 작은 아파트에 쭈그리고 앉아 코드를 짜고 있었다. 나는 오늘이 목요일인지 토요일인지도 몰랐고 그래도 상관없었다. 진짜 일에 푹 빠져들면 일이 아니라 놀이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나는 일이 아니라 열정의 시간을 쏟았다. 내가 만든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천 명을 넘었고 그럴수록 나는 더 일에 빠져들었다. 나는 고객들이 작성한 추천글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다. 덕분에 제 사업이 10배 성장했습니다. 이 웹사이트 덕분에 가장 큰 고객을 얻을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 나는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추월차선이었다.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된 것이다. 나는 하루 24시간 한 주 7일 동안 돈을 벌어들이는 무성한 돈나무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돈과 맞바꿀 필요도 없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지 않아도 돈나무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으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나는 33세의 수백만 장자가 되었다. 나의 첫 번째 람보르기니를 뽑던 날 10대에 내가 품었던 꿈은 실현되었다.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6장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손에 쥐는 데 걸린 시간이 바로 그 10분이었다. 인기와 타고난 재능은 부의 필요 조건이 아니다. 빠르게 돈을 번다는 것은 차근차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다.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1장까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즐거운 또 화요일이 되시고요. 저는 수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